자, 이번에 당으로 가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네. 우원식, 김경수 등 여러 주자가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엊그저께 저희하고 인터뷰도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김부겸 전 총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말하지 않죠.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개인적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회 안에서 거대 야당을 우리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지난 몇 년 시간 동안 국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님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때로는 풍자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한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고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의 모습 즉 윤비어 첨가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죠. 예.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당으로 이 도입을 해본다면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재명 대표가 막 포갑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뭐 그런 발언들이나 뭐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기어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시니 국회의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내면 네.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 이런 평가도 일종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페이스북에 나오는 댓글들은 이미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이 된 거는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임종석 실장의 그 페이스북 댓글을 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예. 초등학생 아이가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우리 민주당이 이겨내야 되고 그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92.3%가 진보 보수의 정치적 갈등을 꼽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권의 그 갈등들을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말은 정치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요? 선생님이 교과서로 가르쳐 준 대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교육을 받고 지나가는 어른들의 말을 보면서도 교육을 받고 SNS에 넘쳐나는 댓글들을 보면서도 교육을 받는 게 학생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언어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의견은 숨기고 대세는 거스르지 말고 폭력엔 눈 감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손가락질 하는 쪽에 서라라고 저는 아이들이 학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조사 결과를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또 재빠르게 어떤 조사였는지 찾아서 지금 올려줬는데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방송에서.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 조사가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19살부터 75살까지의 남녀 3,950명을 상대로 한 면접 조사였다라는 거. 이거 이 조사 개요를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이런 증오와 혐오의 사회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그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 선후배 모두 다가 머리를 싸매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몇 사람에 대한 개인적 평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상대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종석 전 실장을 상대로는 다른 직업을 좀 알아봐라. 이런 말을 했고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는 책만 읽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평을 했는데 이런 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모든 정치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에 잘 대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생 엄마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한 반장 아이가 그렇지 않은 공부를 뭐 잘 못하는 아이거나 뭐 이런 친구한테 너는 책 공부나 더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를 생각하면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님하고 비슷한 연배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김부겸 총리님 정도는 뭐 알아서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임종석, 김경수 이런 분들은 후배 세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그 다른 직업을 모색해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증오의 정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서 너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바쳐라 하고 오히려 강하게 질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의 증오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지 당신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으라고 김경수, 임종석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활동을 더 하라라고 오히려 촉구하고 고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게 86그룹들은 물러나라. 그래야 뒷세대들이 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 세대들이 등장할 수 있게끔 앞에 세대들이 오히려 물러나서 주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후배 세대들의 모습들을 오히려 독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뒷세대가 앞세대를 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는지를 먼저 우리한테 확실히 밝혀라. 정권 교체, 그다음에 내란 세력 진압보다는 이재명 교체가 우선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 그거는 우린 절대 용서 못한다. 그 조선일보 그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이재명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칼럼을 써요. 뭐 그러면 그 얘기는 하겠지.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 어느 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이런 분들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이재명이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 마. 이 시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근데 거구나.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일보를 안 봐. 아 그런 공격. 네. 어. 그런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돼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돼요.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0%예요. 0%. 아, 그거는 0%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법도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재판은 자동정지에 자동정지.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꼭 이재명이어야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많아 보이던데요. 다 나와 지금. 많아 아니, 우리 최강욱 보이던데요. 의원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분. 아니.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격이 감정이입을 됐다면. 해서 네. 빙의해서 피선거권 박탈인데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해보고 싶다. 이재명보다.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할 자신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혹시 속으로 그 전까지 가능성이 0%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나오고 나서 내가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크면 클수록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계속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네 정치는.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럴 이 사람 안 돼. 이재명을 공격을 하겠지. 이재명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5% 그렇죠. 이상이 압도적 이재명을 지지를 지지하고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네 지지해 에이, 주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네. 대선에 나가고 싶어. 싶어. 그리고 내가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네. 이재명도 좀 뭔가 지금 위험해. 뭐 위험해. 내 입장에서는 그냥 사법 리스크 있는 것 같아. 그거 어떡해. 그러면 나는 딱 나가서 네.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뭐라고? 이 내란 진압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번 좀 맡겨주십시오. 아니야. 아니, 그 다음에 아니, 어때?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고. 제가 이재명 대표가 밖에 대통령이 안 돼.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예, 그렇게 한 게 나를 정상이지. 점지해주게.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그러니까 정상으로 그렇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었는데? 정치를 안 할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가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말하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 언어다. 어.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맞아요.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매우 그것이 동의합니다. 맞아요.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 최소한 닭을 훔치려고 한 거라고. 네. 동일한 행위예요. 네.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면 안 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어. 그게 정상.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별일 없이 출마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장관. 만약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서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사람은 열심히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그 중에 사람으로 누구한테 하죠. 표줄 것 같아? 두 번째 사람. 그러네. 유시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그럼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이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뭐 윤리적으로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상황이 변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지. 이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 상황이 아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그렇지. 비상시국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아.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어. 나는 그 지난번 총선 때를 생각해 봐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의 무능과 횡포와 이 부패가 극에 달했잖아. 네. 그게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몰래 네. 가표 찍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게임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극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강도가 더 높아 지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안 돼.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아, 오늘 방송 좋아. 우선 이제 내가 하나씩 해볼까 평을.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좀 후폭풍 없을까? 아니. 이건 해야 돼. 너무 좋은데. 자 우선 그럼 현직부터 해보시죠. 김동연 경기지사. 야, 아 이거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 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대선 부인하기 출마 어려워요. 이렇게 했다가 단일화 그 네. 무슨 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조건으로. 이렇게 와. 커서 밟아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지사 된 거잖아. 뭐 부인하기 어렵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와, 배우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예, 그거는 틀렸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야, 오늘 세다. 경기도지사 해보니까 대통령 세다. 자리도 탐났나 보네요. 나야 좋지 뭐 오늘 네. 방송. 그리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네.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역량을 넘어서는 역량. 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 총리까지 기용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 동안 일했던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고마워. 이제 그러면 많이 했네. 이제는 저 무심하게 바둑두는 이창호 아. 국수 구단처럼 뭐 젊은이들하고 바둑두면서 저도 그렇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정계 은퇴 선언도 하셨어요 실제로. 양평에 집도 짓고 그러셨다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네. 뭐 그렇게 뭐 제3지대 뭐 누구를 모아서 그런 거는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네. 야, 오늘 진짜 세다. 누구죠? 이제 또 누가 김경수 전 지사는 야, 이거 예민한 이슈 이제 아닌가요? 굉장히 저는 이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가 넉넉하게 600만 표를 이기냐 못 이기냐 이걸 다투고 있을 때 뭐하러 가서 그 드루킹하고 같이 뭘 조작을 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김경수 씨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네.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어.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네.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아, 이제 굿 루저. 졌는데 도전하는 건 좋아요. 경선도 나가고 난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 근데 지는데 진 줄 알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선보이고 아, 그다음에 이 경선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 사람 다음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는걸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어요. 이번 요 며칠간의 반 넘게 행위로. 상실했어요. 예. 지금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라.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남들은 괜찮아요. 당신 죄 없이 징역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정말 멋있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그렇네.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다 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동지처럼 다. 같이 또 보내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잖아요. 비평을 가끔 하니까 맞아. 민주당 이게 중요해. 정치인들을 안 만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씨는 아, 그 옆에서 왜 하나씩 건드려요? 가만히 계세요. 임종석 씨는 임종석.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아. 예,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험지를 갔어야 돼요. 네. 아.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원래 하던 지역구에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말하자면 당시에 그 전략직으로 이미 선포를 해놓은 지역에 가서 네. 깃발 꽂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그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직업을 아니 전하네. 제일 독하게 하시네 이분한테.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 아니, 제일 독하게 하시네 이분한테. 이미 안 맞아요. 안, 안 맞아.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와 제일 독하게 하신다고 이분한테. 그렇게 하면 어. 좋을 것 정리가 같고. 됐네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나쁘다 이런 뜻은 아,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은 되게 잠깐 쓰이는 존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의지가 굳고 심성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계속 쓰이기 어려워요. 아. 이게 잠시 쓰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쓰였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한 번 쓰였으면 더 쓰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것만으로라도 만족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네. 누가 하나 더 남았나? 또 있나? 김두관. 아, 가만히 좀 계세요. 김두관. 난 다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김두관. 이분은 누구세요? 김두관 이분은 진짜 입지전적인 그럼요. 인물입니다. 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군수 하나씩 하면 장관까지 간 그리고 심지어 장관이요? 리틀 노면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어. 그 김두관 씨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 남아서 노동운동 쪽으로 그냥 남았고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시민운동 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은 언론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만들어서 언론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정치로 들어와서 그때 평화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쭉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4갈래 정도로 흩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역 운동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운동.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두관 씨는 가서 시골 이장을 한 거예요. 남해군에 가서. 그거로 시작해서 지역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행정자치부 당시에 지금 행안부죠 장관을 하고 최연소 장관으로 첫 내각에 들어갔죠. 대단하다.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선거에서 좀 아깝게 예. 낙선을 했고 네. 그래서 다시 또 재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6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뭐 대권 이거는 아 대권은 아니다. 그거는 이미 대중의 평가가 아 끝났다.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귀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 벌써 쓰였잖아요, 여러 번. 아. 그러니까 저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 안타까워. 예, 다 안타까운데. 그렇죠. 다 훌륭한데. 예. 아. 예, 예.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얘기를 그래도 좀 저희가 해보면은 예.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방송에서 있었던 발언, 매불쇼 발언. 예, 예. 그때 저 의원님 같이 있었죠. 계셨죠? 같이 예. 출연했죠. 예. 그래서 그 들으셨을 텐데 그때 지금 이른바 이제 비명계 쪽에 그런 움직임, 그 발언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민주당 망하는 길로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공격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아니 민주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대선에 뛰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그런 방식을 취하면 망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을 취하면 망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예. 거기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인사를 두고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예.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랜 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죠.
지난 몇 년 동안 비판의 말을 하면 뭐 이제 수박이라는 멸시, 조롱 이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 네. 그걸 얘기하면서 이 민주당 이 모습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이른바 이제 일극 체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시민 작가께서 이게 수박, 멸시, 조롱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그게 벌어졌을 때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민정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또 과거부터 쭉 생각해왔던 것들을 아마 정리해서 네. 나름 굉장히 고민 끝에 발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고민정 의원을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건 아니니까 네. 뭐 고민정 의원의 소신이나 관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때 망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굳이 썼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또 고민정 의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알겠어요. 본인을 예를 들어서 그 수박으로 분류를 하고, 네. 심지어 무슨 뭐 멸칭까지 만들어서 붙이면서 공격하는 그 열성 이재명 지지자라는 분들한테 입은 나름의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고민정 네.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무조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감당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혹한 일이고, 고민정 의원의 입장에서도 뭔가 항변을 하고 싶은 생각, 또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이라는 게 지금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머릿속에 다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지지자들도 그걸 완전히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이자 현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실행하는 방안과 대선 일정이나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서는 항상 선거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이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부분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을 식별하는 것보다는 선거판이라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폐악질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민들은 마음이 급한데 왜 이게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저들의 저런 뭉기적거리는 저 침대 축구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답답함과 불안함과 분노가 있는 것인데, 예.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먼저 제시하고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대선 얘기를 좀 뒤에 갔다가 조금 자기 입장을 포함해서 붙이는 걸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얘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가지고 소위 대선 주자로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예. 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들이 앞서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데서 오는 실망감이나 분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나는 저쪽에 그 내란 세력이 내세우는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절대로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지금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서 계속 독주하면서 혼자서 계속 모든 비판과 화살을 맞아가면서 그거 다 해치고, 어차피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이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러면 단일 후보로 추대돼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가장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만 측면을 바꿔서 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 아닌 사람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럼 딱히 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보면.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간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그냥 개인 이재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재명 대표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자기 주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상징적 존재로 이미 자리매김이 됐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이재명 지지의 기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필적할 만한 서사나 희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없잖아요. 그렇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서사나 희생들은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열성적으로 지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다들 어찌 보면 공통되게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 지점들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그 글을 쓰셨다고 봐요. 그 백화제방 얘기를 하면서 네. 들판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져 있는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 그 건강성을 담보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탁회의를 제안한 조국혁 신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혁신당까지 참여하라고 요청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른 무엇도 싫고 나는 다른 무엇도 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개혁신당에다가 원탁회의에 참여해서 헌법 수호, 헌정질서 수호 세력으로서 일원이 되라. 또 반내란 세력으로서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이물질을 데려다가 하는 타협이나 쓸데없는 모습으로 보이시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확장을 위한 길, 그다음에 선거 승리를 위한 중요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은 또 다 아시거든요.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때리는 신우이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네. 그런 거잖아요. 내 편으로 알았는데 딴짓하는 것 같으면 더 미운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좀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그 가장 큰 트라우마가 대선 패배죠. 우리가 어쩌다가 그 아슬아슬하게 그 차이로 져가지고 그럼요. 저런 불안당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저 사악한 인간한테 네. 이 고통을 받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야 되냐는 데서 오는 깊은 상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깊다 보니까 이 선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열망이 이 선거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차분하게 힘을 모아서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커져 있는 거죠. 그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네가 그런 소리 할 상황이냐. 윤석열은 지금 저렇게 머리 다듬고 나와가지고 매일 저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자도 나름 선의를 가지고 어떤 단결된 힘을 모아서 단합해가지고 좀 파일을 키워가지고 이깁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이제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김경수 지사가 어제 오늘 방송에서 뭐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현실인식이 떨어진 면이 있었죠. 이제 아. 그 치욕을 느끼고 떠난 사람한테 사과해라 이 부분은 그게 그 치욕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 그런 어감이 주는 상처. 그다음에 사과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누가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실망이나 분노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감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진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기 진짜 마음이 정권 교체에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재명 교체에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입증할 책임이 김경수 지사한테 생긴 것이고 그렇네요. 다른 소위 대선 경선이나 대선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지금 민주 진영에서 뛰고 있다면 네. 그분들한테 똑같은 숙제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는지를 먼저 우리한테 확실히 밝혀라. 예.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정권 교체, 그다음에 내란 세력 진압보다는 이재명 교체가 우선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 그거는 우린 절대 용서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네.